그런데 하버드 조사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즉 관계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건강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인간 행복에서 더 중요한 게 관계망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결혼 파업이라고 할 정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은 비혼 비자녀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 얘기는 애국심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늘 동경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유럽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1인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같은 선진국이 훨씬 높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따라잡고 있지만 유럽은 일찍부터 1인 가구들이 늘고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성 장관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1인 가구로 살면서 교류를 안 하고 지내면 하루 담배를 16개비를 핀 것과 같이 몸에 해롭다고 그럽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한 1, 20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를 끊어봐야 외롭게 이렇게 고립돼서 지내면 하루 끊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담배 16개비를 핀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것이 심리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얘기죠. 60세 이상의 경우 외로운 상태인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도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60%나 높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열면 혼삶을 부추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매스컴과 인터넷 뒤엔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자본은 1인 가구를 선호할까요? 다인 가구를 선호할까요? 만약 4명이 한 집에 살다가 각자 흩어지면 세 가구가 더 필요해지니까 건축업자들에겐 굉장한 호재입니다. 만약 내가 텔레비전과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청소기를 파는 회사라면 4명이 한 집에 살기를 바랄까요? 4명이 흩어져서 4가구가 되는 걸 원할까요? 4명이 따로 흩어지면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에어컨도 청소기도 다 한 대씩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분가해서 혼자 사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어도 이제 수십 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출산율이 더욱더 떨어지면 기업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지만요. 앞으로 이제 40년 후가 되면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80살이 넘고 또 혼자 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따라가는 선진국들이 보여주듯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관계망의 파괴는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는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같이 사는 일은 아주 희귀한 사례가 될 것이고 고령화 시대엔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암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수십 년 동안 늙고 병든 상태로 양론이나 요양원에서 혼삼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47살에 혼자 돼서 지금 그 나이만큼 46년째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 함께 교통사고 나서 동시에 죽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는 먼저 죽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기에 관계망이 필요한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가 1938년부터 무려 79년간 724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어떤 부류가 불행해지고 어떤 부류가 행복해지는지를 관찰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같으면 행복의 조건으로 뭘 드나요? 요즘 같으면은 돈을 가장 많이 들겠죠. 돈만 있으면 뭐 행복했지,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한강뷰 아파트나 고급차를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잘생긴 외모를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으로 고학력, 명문대 고학력과 스펙과 재능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조사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즉 관계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건강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인간 행복에서 더 중요한 게 관계망이라는 거죠. 삶에서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가장 높은데요.
그중에서 그 나이대 가운데서도 30대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 그런데 30대 청년들이 누구 한 사람 내 고민과 고통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자살의 큰 이유입니다. 관계망이 사라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죠. 만약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지금 괴롭다, 이런 자기 고민을 누군가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이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처럼 결혼 출산 파업이 일어나고 혼살림이 늘어나고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유럽이 2, 300년 동안 이룬 도시화를 우리는 무려 4, 50년 만에 해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근면성과 노력으로 그런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경쟁과 빨리빨리가 가져온 걸로 너무 우리 다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각자가 받은 상처는 또 얼마나 큽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과 협력하고 상처를 이겨낼 에너지가 남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으로 숨어드는 은둔 청소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래 한국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유독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인구 비율로 지금 외국에서 살아가는 제국인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하나인데요. 이제 1,000만 명가량이 해외에서 사는데요. 제가 이제 종교 전문 기자인데,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 교회, 또 성당, 한국 성당, 한국 사찰에 가 보면 그곳은 이제 종교기관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으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을 나누는 것이죠, 정을. 그곳에 가면은 정말 그리운 사람들과 뽀따하게 이제 정을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다른 정서,